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은 10장 신체활동 지원 마지막 복지 연구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노인과 장애에 대한 이해로 올바른 것은 1. 재활의 기본 원칙은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완전한 치료가 아니고 이를 극복하고 다시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재활을 위해 사용되는 중재 방법은 가정 환경을 수정하는 방법뿐인 것 아니죠. 중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의 건강 수준에 맞는 복지 연구를 제공하는 것과 또 가정 환경을 수정해서 적응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복지연구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기타 급여로 시설급여가 아니고 재가급여에 해당하고요. 4. 복지연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적응적 훈련 기법이다. 정답이네요. 5.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주변 환경적 요인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장애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휠체어가 있지만 경사로가 없는 턱이나 계단과 같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복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팬티는 흘림량이 500ml 이상인 사람에게 사용한다. 아니죠. 요실금 팬티는 흘림량이 500ml 이상인 사람이거나 세탁이 자주 불가능한 사람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2번 자세 변환용 쿠션의 지퍼는 고장을 쉽게 알아챌 수 있게 잘 보이도록 드러내야 한다. 역시 아니네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세와 위치를 변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세 변환용 쿠션의 지퍼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3. 미끄럼 방지 매트는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흡착 효과가 좋다. 역시 아니네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흡착판과 밀착 타입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물기를 머금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어야 하는데 물기를 머금은 채 설치하면 어긋나게 됩니다. 4. 지팡이 길이는 바닥면에서 신체의 작은 돌기까지 맞춘다. 아니죠. 지팡이 길이는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20에서 30도 정도 구부린 높이가 좋습니다. 5. 이동변기 높이는 노인이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고 무릎은 90도가 될 수 있어야 적당하다. 정답이네요. 높낮이 조절은 변기를 뒤집어서 다리 부분에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3번 휠체어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요. 또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찾아보면 정답 1번이네요. 잘 굴러가지 않는다와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대여가 가능한 복지 연구는 1. 이것은 이동변기이죠. 이동변기는 구입을 하셔야 하고요. 2번 보행차인데 보행차 역시 구입 품목입니다. 3번 목욕의자인데 목욕의자도 구입 품목이고요. 4번 목욕리프트. 목욕리프트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으로 정답이겠네요. 5번 욕창 예방 방석은 구입 품목입니다. 구입과 대여 품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복지연구의 급여 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구입 품목은 10종으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그리고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연구, 요실금 팬티가 구입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대여 품목은 6종이 있는데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회 감지기가 있고요. 구입이나 대여, 품목이 모두 가능한 것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실내 또는 실외의 경사로입니다. 5번 시각 손상이 있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주 왕래하는 거실과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전손잡이의 선정 시 고려사항은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돌출부, 또 돌출부, 편리성, 안정성 등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특히 날카로운 돌출부 및 가장자리가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 3번 날카로운 돌출부가 되겠습니다. 6번 욕창 예방의 국소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국소 관리는 부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1번 자세 변환 용구 사용, 2. 적절한 체위 관리, 3번 대상자의 영양 관리, 4. 대상자의 피부 관리, 5. 대상자의 유산소 운동이 있네요.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전신과 국소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 중에서 국소 관리는 압력 분산을 효율 있게 행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신체 압력 분산 복지 연구의 사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신체 압력 관리, 적절한 체위 관리가 있고 전신 관리를 위해서는 영양 관리, 피부 관리, 또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자세 변환 용구 사용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세와 위치를 변환하기 위한 용구이고요. 욕창 예방을 위한 복지 용구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영양관리, 피부관리, 유산소 운동은 모두 욕창 예방을 위한 전신 관리에 들어갑니다. 정답 2번입니다. 7번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항상 전원과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이네요. 2. 배회 감지기는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가 아니죠. 조금 전에 보았듯이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입니다. 3번 매트형은 문 앞쪽 현관에 설치하는 것 아니죠. 매트형은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해서 대상자가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소리나 빛, 그리고 문자 등으로 알림을 보내어서 사전에 대상자의 움직임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4. GPS형은 대상자의 위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는 것 아니죠. 컴퓨터나 또 핸드폰을 통해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5. GPS형은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것 아니죠. GPS형은 목걸이형과 또 손목 밴드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나 손목에 착용을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8번 복지용구를 소독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동침대, 흐르는 물로 씻어서 건조시키는 것 아니죠. 침대는 수동과 전동이 있는데 모두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물을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침대를 소독할 때는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거나 물 걸레질을 하고 매트리스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해서 말린 뒤에 사용을 합니다. 2. 목욕 리프트, 소독액이나 뜨거운 물로 씻는 것 아니죠.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 휠체어,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닦는다. 정답이네요. 그 외에 바퀴나 구동장치, 또 다리 지지대나 발판 등은 물로 닦거나 물걸레질을 하고요. 가동 부분은 말린 후에 윤활 처리를 해야 합니다. 4. 목욕의자, 열탕 소독 안 되죠. 목욕의자는 소독액 또는 비누칠로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고요. 5. 간이병기, 세제로 닦고 햇볕에 말리는 것 아니고요. 간이병기는 열탕 소독이 가능하도록 내열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열탕 소독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9번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인용 보행기 중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은
보행 보조 차이다. 아니죠. 일반 보행기가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2. 보행차는 손과 팔 지지대 등 체중 지지 기능이 거의 없다. 역시 아니네요. 체중 지지 기능이 거의 없는 것은 보행 보조차입니다. 3. 성인용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을 위한 복지용구로 보행 중 넘어지지 않는다. 역시 아니네요. 보행기가 갑자기 꺾이면서 넘어지거나 사용 중 바퀴가 빠져서 넙다리뼈나 엉덩이뼈, 골절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요. 4.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보행차를 이용하면 좋다. 아니죠. 보행차는 체중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주어서 지팡이보다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일반 보행기는 다리의 체중 부하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정답이네요. 일반 보행기는 안정성이 대체적으로 높고요. 체중 부하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복지 용구이지만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10번 지팡이 선정 시 고려 사항이 올바른 것은 1.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45도 정도 구부린 상태가 좋다. 아니죠.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20에서 30도 정도 구부린 높이가 좋고요. 2. 강도 면에서 표준적인 조정보다 굽힌 자세의 짧은 길이로 조정한다. 정답이네요. 3. 로크 너트식은 장기간 사용으로 고정 구멍이 커져 지팡이를 짚을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죠. 장기간 사용으로 고정 구멍이 커져서 지팡이를 짚을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버튼식입니다. 4. 일반 지팡이보다 기저면이 넓은 것은 캐나디안 팔꿈치 신전 목발이다. 역시 아니죠. 네발 지팡이가 기저면이 넓습니다. 5. 다른 보조 도구와 비교하여 균형 감각 향상에 좋은 것은 T자형 지팡이가 아니죠. 한발 지팡이가 균형 감각에 좋습니다. 한발 지팡이는 지팡이 중 안정성은 가장 떨어지지만 작고 가볍고 그리고 균형 감각 향상에 좋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상 10장 신체활동 지원 마지막 복지 연구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